영어 어근 또는 어원으로 단어 공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어원이나 어근 강의를 처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고 이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대부분 큰 효과를 얻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영상들은 어근이 아니라 접두사를 마치 어근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합니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 나름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접두사는 마치 전치사 명사구의 전치사와 같은 기능이나 의미 정도만을 제공합니다. 전치사와 명사로 구성되는 전치사 명사구에서 구의 핵심 의미는 명사에 있지 전치사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접두사는 단어의 핵심 의미를 말해주기보다는 접두사 다음에 오는 어근의 뜻을 보존하는 데 그칩니다. 즉 어근이 갖는 뜻에 방향을 주거나 강조를 하거나 하는 정도의 역할이 전부입니다. 리액트란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리액트는 액트라는 어근에 접두사 리가 묶여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액트는 행동하다 라는 뜻이고요. 접두사 리는 크게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again, 다시 한 번 더 라는 뜻과 거꾸로, 뒤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리는 거꾸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거꾸로 행동하다, 반응하다로 해석합니다. 물론 리액트에서 리도 뜻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리가 아니라 액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근 공부를 하려면 어근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어에는 단어보다 작은 의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태소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서 예로 든 단어 리액트에서 리와 액트가 모두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영어로 morpheme이라고 하는데 어근 morphe에 전미사 eme가 붙어 만든 명사입니다. morph는 형태,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eme는 언어학에 사용된 전미사로 소라고 쓴답니다. 솔직히 이 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소는 아닙니다. 아무튼 형태소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보겠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입니다. 형태소에는 어근과 접두사 그리고 전미사가 있습니다. 형태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형태소와 음절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형태소라도 들어간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단어의 기본 구조 틀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act는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react는 어근 act에 접두사 리가 묶여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active는 어근 act에 전미사 ive가 이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reactive는 어근 act에 접두사 리 그리고 전미사 ive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어근과 어근이 하나로 묶이고 2개 이상의 접두사나 전미사가 묶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액트와 같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전문 용어로 자유어근 형태소라고 합니다.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에 알맞는 우리말이 없어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씨앗말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레마, 즉 씨앗말은 어근이나 어원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라 한번 살피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 즉 컨셉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접두사나 전미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어의 핵심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어근입니다. 따라서 어원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 어근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어근을 다룬 영상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석같이 귀한 채널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급되는 단어들입니다. 어근에 접두사나 전미사를 붙여 소개하면 재미있고 신기한 단어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어근의 형태가 많이 뭉그러져 있는데 이들 단어의 어근을 밝히고 뜻을 풀어주면 무척 쌈박한 느낌도 주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면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소개되는 단어들이 꼭 암기해야 할 단어들인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 재미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실제 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재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어근을 통해 공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근 영단어 공부법이 실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하게 될 어근 공부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필수 영단어 5,000개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나가려 합니다. 필수 영단어 5,000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필수 단어 5,000개 내에 들어있는 어근의 개수는 1930개입니다. 앞으로 이 1930개의 어근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어근으로 필수 영단어 5,000개를 암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00단어만 암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물론이고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어근, 어원 관련 책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 라틴어만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로 공부하면 기껏해야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단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그 출발이 게르만 말입니다. 지금 영국 사람의 출발은 서기 5세기 중반 무렵 지금의 영국 땅에 진출하기 시작한 앵글로 색슨족입니다. 이들은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지금은 고대 영어라고 하는데 이 고대 영어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의 현대 영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대 영어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쓰던 고대 영어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영어 계열의 단어가 빠진 채 공부하는 어근 공부는 반쪽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그리스 라틴어 계열의 어근뿐 아니라 현대 영어에 들어있는 모든 어근을 다룰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근에서 고대 영어, 즉 올드 잉글리시로 분류된 어원 자료는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말에서 비롯된 낱말들입니다. 이 부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국내에 어디에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영어 단어는 형태소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어 중에 많은 단어들은 각 형태소의 뜻이 모이면 짐작이 가능한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어근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러나 그중 일부는 형태소들의 뜻과 현재 쓰이고 있는 단어의 뜻이 매우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영상에 이어 맨 처음으로 다룰 어근이 액트인데 이 어근을 사용한 단어 중에 이그젝트와 에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어근의 형태소는 모두 EX와 액트입니다. 근데 이그젝트는 형용사로 정확한 이라는 뜻을 갖는 데 비해서 에세이는 에세이, 수필이라는 뜻입니다. 무척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그젝트의 EX는 원래 박이라는 뜻이지만 때론 철저히 일하는 강조의 뜻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그젝트는 어원적으로 철저히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이라는 제음의 뜻과 어느 정도 맥이 통합니다. 그런데 에세이는 전혀 짐작도 안 가죠. 이렇게 어원으로 뜻이 충분히 짐작되는 단어를 트랜스퍼런트, 즉 맑게 비친다, 투명하다 라고 말하고 거의 짐작이 안 되는 단어를 오파크, 흐릿하다, 불투명하다 라고 말합니다. 맑게 비치는 맑은 말은 보이는 그대로여서 매우 쉽지만 문제는 흐린 말입니다. 이런 단어는 그냥 날 것 그대로 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린 말은 어원으로 공부해도 별 이득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린 말을 어원과 연결해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어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의 변화 과정에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영어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어 단어는 한 낱말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두 낱말, 세 낱말, 즉 구의 형태로 된 복합 낱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복합 낱말들은 매우 투명하지만 몇몇 구동소와 같은 것들은 뜻이 많고 매우 흐릿하기도 합니다. 어원으로 단어 공부를 하면서 흐린 말들을 알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면
부동사와 같은 복합 낱말들의 뜻을 짐작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어원 공부의 덤이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어원 공부는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둘째, 어근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 흥미로운 단어가 아니라 필요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있다. 셋째, 그리스 라틴 말만 공부할 게 아니라 고대 영어, 즉 게르만 계열의 어원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맑은 말, 즉 형태소로 뜻이 쉽게 짐작되는 말뿐 아니라 흐린 말, 즉 형태소로는 뜻이 짐작이 잘 안 되는 낱말들도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요리사 김세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